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4월 27일 막 자정을 넘겼습니다.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JTBC하고 JTBC의 손석희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담, 어제에 이어서요 제2탄 오늘 방송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요 굉장히 불만이 많네요. 그리고 역시 문재인 대통령답다, 김정은이 대화 아주 잘했다, 대화는 꼭 필요하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김정은과의 평화 프로세스 절대 실패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참 큰일 났습니다. 이러한 내용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이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불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꼭 이행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자기는 공약 이행 안 한 것이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졸속으로 이전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요. 본인은 이 집무실 이전 한다 하더라도 집무실하고 비서실만 이전하고 나머지 청와대 벙커, 그 다음에 영빈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청와대에 남겨두는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이 안 옮기는 것이, 즉 공약을 깨는 것이 더 말하자면 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공약 이행을 안 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당선인 공약이라고 해서 꼭 이행하겠다는 이 고집 잘못된 것이다. 굉장히 비판의 강도가 셉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개인적으로 집무실 이전 계획 마땅치 않다. 집무실 옮기는 것은 국가 100년 대계인데 여론 한번 제대로 수련해 보지도 않고 안보기가 가장 고조되는 정권 교체기에 그냥 방 빼라, 우리는 거기를 쓰겠다, 5월 10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겠다, 이런 식의 일 추진이 정말 위험하다. 이전이 필요하다면 어디가 적지일지 충분히 논의하고, 적지라고 판단된다면 국방부 합참이 안정적으로 이전 계획을 세우게 한 후에 집무실 이전한 것이 필요한데, 하루라도 청와대에 있지 못하겠다, 이런 류의 결정과 일처리 추진 방식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새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1호 국정과제처럼 추진하는 마당에 그것으로 신구 권력 간에 크게 갈등할 수 없는 것이니, 우리 정부는 국정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할 수 있는 협력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과거 이전 공약을 했었다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요, 그것을 못하게 된 이유도 당시 설명을 드렸고, 제가 구상했던 것은 집무실과 비서실만 광화문 정부 종사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행안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고 남는 공간으로 가는 계획이었다. 본관이나 영빈관 같은 의전 공간, 헬기장과 지하방과 같은 시설은 청와대 개방 이후에도 사용한다는 개념이었다. 당선인 측처럼 통으로 옮기겠다는 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이 본인의 공약과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인은 공약을 깬 것이 굉장히 잘했다라고 강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약을 처리한 것을 저는 아주 잘 결정했다고 생각한다. 공약에 얽매이지 않고 결정한 것이 잘했다고 생각하고, 임기 중 소통을 많이 해서 청와대의 구중궁궐 이미지가 없어졌다. 야, 이런 거짓말, 가짜뉴스, 여러분들 정말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소통을 많이 했대요. 기자회견을 5년 내내 몇 번이나 했습니까? 100번밖에 안 했잖아요. 그것도 마지못해서 여론의 압박에 밀려가지고. 야, 구중궁궐 이미지가 없어졌대요. 구중궁궐 이미지가 갈수록 커져가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 이 광화문 시대를 만들겠다 해서 국방부 용산으로 이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은 집무실 이전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전하면 비용이 발생하고 행정 혼란이 초래되는데 그것을 무릅쓸 만한 가치가 있나? 저는 아니라고 판단했고 옳은 판단이라고 본다. 자, 이거 누가 가서 좀 왜 이 청와대 이전 공약을 지킬 수밖에 없고, 지키는 것이 그야말로 이 구중궁궐의 이미지를 불식키는 제1차적 조건이라고 봤는지, 당선인 측에서요 최소한도 서류라도 좀 보내가지고 이 정무수석이나 민정수석 아니면 비서실장이 보고하도록 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소통은 의지 문제이지 장소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요, 야, 이것도 또 기가 막혀요. 안보는요 보수 정부보다도 진보 정부가 더 국가를 잘 지켰대요. 야, 이거 어마어마한 가짜 뉴스예요. 그러면서 이 한반도 운전자론 이거 허구다, 이런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게 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게도 실패한 것이다. 아니, 미국에서 이미 실패했다라고 다 평가하고 있잖아요. 전문가들 조야에서.
이걸 혼자 문재인 대통령 혼자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실패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정책이 실용적인 대북 정책, 잘 조정된 코디네이트가 잘 된 프랙티컬한 대북 정책을 쓰겠다. 이렇게 바이든도 대북 정책을 바꿨어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이 실패했으니까. 이거 참 이런 분이 5년 동안 정권을 운영해오고 외교안보 정책을 끌어갔으니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패했는데도 실패가 뭔지도 모르고 성공했다고 우겨대는 진보 정권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 보수 정권보다 더 잘 국가를 관리했다는 이러한 주장,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요, 2017년도 우리 정부 출범 초기에 한반도에 조성되었던 전쟁 위기를 그런 노력을 통해서 대화와 외교 국면으로 전환시켰다. 그 점에서 저도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이거는요, 물론 이 점 인정해야 돼요. 인정할 수 있어. 대화를 통해서 위기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바꿨다. 이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대화가 그야말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이 허구이라는 것을 모르고서 그야말로 꿈에 사로잡혀서 희망 고문에 불과한, 그렇죠? 여기에 빠진 대화, 그래서 실속 없는 대화만 오랫동안 끌어옴으로써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작업을 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줬다. 이 점은요, 반성하고 비판을 받아야 마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평가? 이건 너무합니다. 예, 이거 참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정도로만 논평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보 정부가 국가를 더 잘 지켰다. 북한과의 대화가 끝까지 성사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는 것이지 비판을 받은 일은 아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군사적 충돌이 한 번도 없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충돌이 있었다. 어느 방법이 옳은가? 물론 충돌이 없는 것이 있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충돌이 없는 상태의 얼마나 비정상적 남북관계가 유지되어 왔느냐. 자, DJ 뭐라고 그랬어요? 김정일이는 핵을 만들 의사가 하나도 없고 만약 핵을 만든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DJ가 한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정상회담 하겠다고 얼마를 갖다 바쳤어요? 5억 불 상납했잖아요. 5억 불을 상납하고서 평화를 유지했다. 그게 무슨 평화입니까? 진정한, 흔히 얘기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DJ 정부 때 우라늄 핵무기까지 만드는 게 DJ 정부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군사적인 충돌은 없었지만은 지하에서는 계속해서 플루토늄 핵무기뿐만 아니라 농투 우라늄을 통한 핵무기까지도 만든 게 김정일 정권이에요. 자, 어느 정권이 더 나쁩니까? 대화는 안 했지만은 핵을 못 갖게 만들었잖아요. MB 때. 박근혜 정부. 자, 그리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재선 실패로 문재인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압박에서 벗어나서 가장 행복한 지도자 중 한 명이 됐다. 이렇게 최근에 밝혔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좋았던 게 그렇게 요구는 해도 오랫동안 제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전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 참 속이 넓어요. 예. 그리고요, 트럼프 미국 내 혹은 세계적인 평가를 떠나서 한국과의 관계만큼은 매우 좋았던 미국 대통령이다. 야, 참 워싱턴까지 쫓아가지고 하노이 회담 끝나자마자 워싱턴까지 쫓아가지고 빈손으로 왔잖아요. 30분 정상회담, 단독 정상회담 중에 3분 빼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자화자찬했잖아요. 그런데도 한국에 대해서는 잘해줬다는 거예요. 예,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김정은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하겠다. 지금은 평가하기에 적절한 분위기가 아니다. 아니, 지금 이미 다 실패한 외교로 끝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에서는 좋은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이라 해놓고 김정은 칭찬을 왜 안 합니까? 김정은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해야죠. 더군다나 한반도 운전단이 허구다.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비판했잖아요. 한반도 운전자는 누구를 향한 겁니까? 대부분이 전부 김정은을 향한 정책 아니에요? 이게 비판 허구다 받는데 김정은한테 속았으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 한마디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 떠나면서까지 대단한 일관성, 지속 가능한 김정은 찬양 성격, 아무도 몰만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도보다리 대화, 이게 단독 배석자 없는 대화 회담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화제가 됐고 과연 어떤 얘기를 했을까, 이게 궁금했잖아요. 오늘 일단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때 미국하고 회담 경험이 하나도 없는데 미국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회담을. 그리고 핵을 없애고 싶은데 그러려면 제재를 좀 먼저 풀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회담을 하는 자리에 항상 배석자가 있기 때문에 배석자 없이 단둘이 대화하기를 원했다. 원래 길게 예정된 것은 아니었는데 이야기가 진지해지면서 길어졌다. 예, 이러한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대체로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들은 안전 때문에 핵에 매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만 보장된다면 얼마든지 비핵화를 할 수 있다. 그런 자신들의 진정성에 대해서 국제사회나 미국의 불신이 심한 것 같다. 어떻게 하면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다. 미국과 회담하게 되면 한 번도 미국과 회담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그리고요, 당시 북한은 비핵화할 의지가 있는데 제재 해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그런 조건만 지켜진다면 차근차근 비핵화를 해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동시적으로 실시한 로드맵 합의에 실패한 것이다. 결국 디테일에서 실패했다. 이러한 지금 비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최근에 북한이 ICBM을 발사했고 이거는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다. 북한과 대화의 단절로 갈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새 정부가 대화 복원 노력을 미국과 긴밀히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도 빨리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건 원론적 얘기죠.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그 다음에 손석희 특파원과의 대담 내용 중요한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러한 손석희와의 대담을 두고요, 탁현민 문비어청과의 아주 넘버원에 해당되죠. 최고 수준의 덕담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느냐? 지금 탁현민 비서관이 얘기한 걸 보면 손 앵커의 질문은 애둘러가는 법이 없었다. 곧바로 대통령께 직진이었다. 대통령의 대답 또한 멈칫기름이 없었고 직진으로 다가온 질문 앞으로 망설이지 않고 달려갔다. 예. 그리고 두 사람의 대담은 예의를 지키되 양보는 없었고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되 권위 앞에서 비겁하지 않았다. 인식과 논리, 추론과 근거, 그리고 수치와 체감이 서로 부딪혔다. 시청자들은 퇴임을 앞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의 대한민국 19대 대통령과 방송을 떠났지만 여전히 신뢰받는 언론이 1위 뉴스 앵커의 대담을 볼 수 있다. 언론이 1위 뉴스 앵커입니까?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대담의 내용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대담이었다는 건 분명할 것이다. 자, 저는 탁현민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요,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어제 보도된 내용인데, 윤석열 당선인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이유, 어제 나온 대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서울지검장 시절 이루어지고 있던 검찰개혁 단계에서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이라는 면에서 조국 장관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는요, 검찰로서는 범죄 단서가 있으면 수사할 수밖에 없지만 공교로운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그게 목적이나 의도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아직은 단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다른 당 후보가 돼서 대통령에 당선된 건 참 아이러니한 일이 됐다. 그리고 그분의 발탁이 문제였나 아니면 그분을 우리 편으로 했어야 되었나, 이거는 잘 모르겠다라고 어제 대담에서 밝혔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요, 이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착잡한 심정인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게 아이러니다 라고 한 부분에 관해서 이 배현진 대변인이 오늘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더 잘 알면서 왜 그러느냐, 정권 교체된 거, 이런 반박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오늘 보도된 내용 중에서 꼭 여러분들께서 밤사이라도 알아두실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